자, 단원별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일반 생물학 책을 폈을 때 세포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포분자 생물학은 말 그대로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세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포를 알아야지만 생물을 우리가 어때? 이해할 수 있고 생명 현상을 어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를 반드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생물학에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만드는 것도 세포고 그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이제 기능적인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물은 혹은 세포는 구조와 기능적인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생명 현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편입 생물 시험에서 보게 되면은 세포 분자 생물학에서 거의 절반 이상 50% 정도의 어떤 출제 빈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 부분을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꼼꼼하게 학습을 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맞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포분자 생물학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단원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포분자 생물학이 끝나게 되면 이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조직이죠, 조직. 그죠? 자, 조직은 유사한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그 조직학을 배우고 나서 이 조직이 또 연관돼서 모이게 되면 뭘 형성해요, 여러분? 기관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과 기관,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이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기관, 기관계까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동물 생리학 파트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출제 경향이 인체 생리학 파트 위주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포 분자 생물학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동물 생리학에서도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메이저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단원별 내용에 대한 어떤 특징을 얘기를 할 때 지금 1번에 해당하는 세포 분자 생물학과 2번에 해당하는 동물 생리학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메이저 파트라고 얘기해요. 메이저 파트. 메이저 파트라고 하는 건 뭐죠? 실제 생물학 시험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어떤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반면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이거를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했는데 식생분진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식생분진. 이 식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학을 뜻하는 거고요. 식물학을 뜻하는 거고 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 상호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연구하는 어떤 분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생태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생태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이라고 하는 건 분류학을 뜻하는 거고요. 진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어떤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특징들이 어때? 서서히 변해갔잖아. 그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진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식물과 생물 간의 상호관계, 요 생물 간의 상호관계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생태학을 뜻하는 거고요. 식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경우를 식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에 대해서 생물의 역사, 진화해온 역사, 계통학적인 역사, 요게 바로 이제 진화, 분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번 세포분자 생물학과 2번 동물 생리학에 비해서 식생분진이라고 하는 이 파트는 요 부분은 이제 마이너한 파트예요. 마이너한 파트. 마이너한 파트라고 하는 건 뭐냐? 아무래도 이제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생물학 책을 보게 되면 식생분진 파트가 어때? 상당히 어때요? 두꺼워요.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세포분자 생물학이나 동물 생리학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이너 파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단원별 출제 경향 하기 전에, 그죠? 먼저 이제 주요 대학별 출제 경향을 일단 보게 되면요. 압도적으로 어느 파트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까? 세포분자생물학과 인체생리학 파트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꿈의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편입학교 중에서 연세대의 어떤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생명과학의 출제 문제는 한 50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객관식 45문항과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주관식 말고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사지선이나 사지선 다형 문제나 오지선 다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사지선이나 오지선 다형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물론 여러분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단순 지식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포 소기관을 간단하게 물어보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떠한 생명 현상에 대해서 서술한 어떤 지문을 물어보는 어떤 객관식 문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론 수업을 통해 가지고 꼼꼼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객관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득점을 맞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주관식 5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단순 주관식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한 5문제 섞여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의 어떤 그 역대 출제 경향을 잠깐 보게 되면은 앞부분, 인트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인트로 부분의 비중이 좀 높았어요. 출제 비중이 높은 게 좀 사실이에요. 그죠? 그럼 이 인트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가 나오느냐?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이거에 대한 어떤 이 파트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자, 지구가 물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지구만이 태양계에서 생물이 존재한다라고 아직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물 몸에는 물이 이 필수적으로 어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작용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작용기. 이 작용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물은 주로 이제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기물은 탄화수로 구성되어 있는 그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탄소하고 수소가 공유결합을 어때 형성을 했을 때는 상당히 안정하고 반응성이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대사를 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는 필요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한 어떤 화학 반응의 작용기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물과 작용기라고 하는 이 파트에 대해서 첫 시간에 꼼꼼하게 얘기를 할 텐데, 이 파트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화학 파트라고 얘기하죠. 그죠? 생화학 파트. 그래서 이게 첫 시간에 생물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게 생물인지 화학인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뒷단원으로 계속 나가면서 이 생화학 파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각인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생화학 파트, 아무래도 이 생화학 파트를 쉽게 생각하는 어떤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죠? 연대 같은 경우는 고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인트로 부분에 해당하는 생화학 파트의 출제 경향이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생물학 전반적인 어떤 단원별 비율을 한번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이제 세포생물학. 그죠? 이 세포생물학은 말 그대로 이제 세포학, 대사학, 그 다음에 유전학, 분자생물학까지를 우리가 세포생물학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방대하죠.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개론책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고,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많이 하시는 어떤 특징을 좀 가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은 세포생물학에서 넘어가는 어떤 단원에서
물론 세포 생물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번식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DNA 구조, 그죠? DNA, RNA,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합성 같은 그런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분자 생물학이에요. 이 분자 생물학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생원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생원에서 나오지 않고 생투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 파트는 공부를 하셨던 분보다 안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 유전학뿐만 아니고 분자생물학 파트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다음 단어는 인체생리학과 아까 동물생리학 파트라고 했던 파트가 이제 인체생리학이라고 우리가 퉁칠 수 있는데 인체생리학과 식물 파트가 4분의 1 정도 거의 유전학 분자생물학 파트와 동일하게 비중으로 나오는 특성을 가져요. 물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 플러스 알파에 아까 얘기한 그 식물학 이외에 생태학이나 진화학이나 분류학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극소수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이제 100%를 잡았을 때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역대 문제를 제가 이제 봤을 때 제가 역대 문제, 연세대 문제에 대해서 그 조사를 했을 때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게 좀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럼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일반 생물학 교재를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물론 제 교재도 있지만 제 교재는 아무래도 그 개론책에 비해서는 압축을 한 거기 때문에 그죠? 전반적인 내용, 찌끄레기 문제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죠? 이런 일반 생물학 교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나름대로 하셔야지만 완벽한 학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일반 생물학 교재는 시중에 번역서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가장 유명한 책 같은 경우는 캠벨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캠벨 생명과학 11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판이나 9판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 그죠?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은 만약에 가지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 구입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생물학 같은 경우는 최신 교재가 가장 좋기 때문에 최신 교재를 반드시 구입하셔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11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뭐, 최근에 이제 10판 같은 경우나 9판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9판 같은 경우는 박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표지가 박쥐책,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캠벨 생명과학이나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 두 개의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캠벨 생명과학은 생물 생명의 과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서술된 내용 같은 것들이나 표현 같은 것들이 좀 쉽게 나와 있는 거에 반면에 생물 생명과학은 약간 좀 어렵고요. 어려운 내용들을 압축해가지고 잘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물 생명과학에 없는 내용이 캠벨 생명과학에 좀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 캠벨 생명과학에 없는 내용이 생물 생명과학에 추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여유가 있으시면 두 개 다 공부하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여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반 생물학 교재를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복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업을 듣고 나서 물론. 그리고 나서 제가 편집한 연세대 이제 기출문제. 그죠?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의 유형을 파악하는 거죠. 유형 파악. 연대에서 생물학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런 식의 유형 파악을 통해서는 기출문제가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식형 유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지식형이라고 하는 얘기를 넣은 이유는 생물은 개론을 떠나서는 반드시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형이 어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야, 생물이 무슨 과학이야. 생물은 암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물론 암기라고 하는 파트가 상당히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더욱더 중요한 파트가 이제 생물이지만 이해를 동반하지 않은 암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식형 유사 문제, 소위 이제 기출 변형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시험을 봐줘야 되겠죠. 연대 출제 경향은 특히 이제 2번 인트로 부분의 비중이 높고, 특히 이제 물과 작용기 같은 파트를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메이저한 파트 위주로 어때 공부를 먼저 하시고 나서 나중에 마이너한 파트를 최종적으로 어때요? 핵심만 꼭꼭꼭 핵심만 정리를 잘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대의 어떤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자, 고대 같은 경우는 연대가 객관식, 주관식을 같이 낸다라고 한다면 고대 같은 경우는 주관식만 내요. 주관식만. 좀 특이하죠? 그죠? 자, 주관식 문제 중에서 단순 지식형에 해당하는 단답형 문항 혹은 간단한 어떤 추론형 문항 같은 것도 이제 단답형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단답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0자 내외로 서술하는 서술형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관식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이나 대학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능 준비를 할 때 정시나 수시 같은 거에 이제 논술이나 이제 구술 시험 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아주 방대하게 서술하는 건 아니지만 간략간략하게 서술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죠? 30자 내외에 어떤 간략하게 서술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은 기본적으로 깔고 수업하는 거고요. 그 지식에다가 이런 어떤 서술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학교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출단원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빈출단원은 이 생화학 파트라고 하는 게 아까 인트로 부분에 해당이 되죠. 연대에서 얘기했었던, 그죠? 인트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분자생물학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이에요, 여기는. 그죠? 일반적으로 높았던 연세대하고는 다르게 고려대 이제 교수님들은 생화학 파트하고 분자생물학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나 봐.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자생물학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친숙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과정까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파트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지식, 높낮이에 의해서 고대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성적은 상당히 차이가 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의 내용에 완벽한 암기가 필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암기를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암기가 되지 않는다고. 그죠? 그래서 완벽한 암기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인 지식, 이해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암기로 넘어가야 돼요. 암기로. 아시겠죠? 그죠? 암기로 넘어가야 된다고. 자, 대비는 일반 생물학 내용을 토대로 장문과 단문의 생물 문제 풀이가 필요하죠.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주관식, 고대 같은 경우는 주관식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주관식 연습이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장 같은 데나, 그죠? 노트 같은 데에 유사 문제 같은 거나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서술하는 어떤 그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관식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를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연고대를 같이 응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대하고 고대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객관식, 주관식 모두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